있겠죠. 네. 신용카드 신용카드 제일 많이 쓰실 텐데요. 신용카드, 카드는 뭐가 좀 커졌습니까? 신용카드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소비 수준이 좀, 하니까,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한 금액이 5%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현재 전략 어떻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준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다 또 세금을 매기진 않고요. 대신에 이 재난지원금을 그냥 현금으로 나눠주지 않고 신용카드에 충전해서 주거나 지역화폐로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한 금액은 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해당이 돼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카드 결제했다고 전부 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세금을 낸다든지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비나 보험료 이런 거 자동이체 많이 해놓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보지 않고요. 예. 대신에 뭐 보험료를 냈는데 그것이 고장성 보험이다 그러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아이들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냈다 그러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기부금 세공제율도 좀 올라갔습니까? 네, 올해 한시적으로 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이 어렵거든요. 예. 기부를 좀 촉진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률을 5% 상향 조정해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비나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의료비는 좀 아프신 뭐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건 별로 안 좋은 일이니까 네네. 그렇다고 치고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은 가족에게는 좀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인적공제가 많으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형제자매들이 이제 모두 소득이 있다 그러면 부양가족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는 이제 자녀나 부모님 또는 이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누가 소득공제를 받을 것인가. 기왕이면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의 절세 혜택이 더 크니까요. 예. 네, 그 소득이 높은 사람 쪽으로 공제를 넣는 게 더 유리하겠죠. 맞벌이의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예. 네네네. 그런데 이게 중복공제 받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남편도 받고 네. 부인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이제 부부가 이제 자녀들을 중복공제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형제의 경우, 이게 부모님, 이제 그 부모님을 이제, 나도 부양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는데 알고 봤더니 언니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중복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실 이제 그 국세청은 1년에 한 번 주민등록번호를 돌려서 확인을 해요. 이런 중복공제가 있었는지를.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 누군가 한 사람은 부당하게 공제받은 게 돼서 이제 소득세를 과소 신고 납부한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소 신고 납부한 세액에다가 약간의 가산세를 얹어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직하거나 퇴사하거나 이런 경우에 전 직장에 뭐 전화해서 소득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게 곤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이제 연말정산이라 하면 2021년 1월에서 12월간의
전부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연도 중간에 직장을 옮기신 분들은 종전근무지의 소득에 대한 정보도 이제 현재 회사에다 제출을 해서 합산해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여차해서 연락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현재 근무지의 소득만 가지고 여기서 정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 가면 이제 본인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공정근무지 근로소득을 조회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럼 그때 가서 공정근무지 거와 현재 근무지 거를 합산해서 본인이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서 추가적으로 놓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공제받아서 환급을 더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165님은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할 때 네.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요. 일용직 급여는 이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일용직 급여는 이게 연말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네, 네. IRP 그 연금 계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하는데 네. 이것도 절세가 많이 되나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IRP 계좌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이 직장급여자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사업소득이 있으시는 분들도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연금저축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게는 12%, 많게는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절세도 하면서 노후 대비도 하실 수 있는 저축을 좀 불입하시면 좋으시죠. 이게 중도 해지하면 세금 다시 내야 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게 세금, 내가 저축 불입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줬잖아요. 네. 또 이제 만기가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기 10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세액공제 받았던 것을 다시 이제 돌려내놓는 의미에서 저축 불이백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 만기 10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불입하는 금액이 내가 감당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서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불입이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10만 원 내던 거를 뭐 10,000원으로 낮췄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유지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네네네. 그 다음에 월세랄지 주택담보대출 이자 관련해서는 어떤 소득 기준이 있습니까? 이걸 소득공제 받으려면? 네. 이제 일단은 월세세액 공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무주택, 주택이 없는 사람이 그다음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이 월세 내는 부분에 대해서 최고 한도 750만 원까지 곱하기 이제 세액 10% 또는 12%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주택 규모에 제한이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또는 크기는 큰데 기준주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월세를 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비슷합니까?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최고 한도 1,80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연도 말에 집이 하나만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지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은자 세무사였습니다. 이은자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방역 조치가 시행됩니다. 특별 방역 조치의 적용 기간은 2월 2일까지 2주간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관없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출발 최소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향 방문 후 일상 복귀 전에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휴게소 내 취식도 금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도 접촉 면회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극복, 재난방송 지원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서울을 비롯해 약하게 비가 온 곳이 많습니다. 대구와 춘천에는 눈의 형태로 오고 있는데요. 기온이 낮은 동쪽 지역에 강원 산지라든가 경북 산지, 전라 동부 등에는 눈으로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는 오늘 2에서 최대 5cm 안팎의 눈이 쌓이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으로도 1에서 3cm, 그 밖에 곳곳에서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이 잔뜩 흐리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그냥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화창한 날씨가 되겠고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5도, 전주, 대전 6도, 대구 7도 등 3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고요. 남부지방은 낮 기온 10도 내외까지 오르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상 4도 등으로 아침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이렇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이나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전국 등 호남권의 대기가 오늘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도, 습도는 83%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자의 절반을 넘으면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월 셋째 주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3%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비중은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고 경북권 69.6%, 강원권 59.1%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함에 따라 진단검사와 확진자, 밀집 접촉자의 관리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는 60대 이상 고위험군과 우선검사 필요군에 집중하고 이외 대상자는 자가 신속 항원 검사를 시행하며 유증상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시범 적용하고 이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역성장했던 우리 경제가 1년 만에 4%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020년보다 4%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민간 소비가 3.6%, 수출이 9.7% 증가하며 성장을 이끌었고 설비 투자와 정부 소비도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